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어느 날 도착한 분만 기록 전단지를 펼쳐보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낯선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서 한 장뿐이지만 오래전 출산 당시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암시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절제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신여진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선조차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노려보던 신여진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도심 풍경 뒤로 자신이 지켜온 삶의 궤적이 아른거렸고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꽉 쥔 전단지에는 쌍둥이 중 하나 사산 혹은 의료사고 따위 애매한 표현이 적혀 있었고 간혹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의문의 이름 몇 개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기록 속쌍둥이라는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비서,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 거야. 준비해. 신여진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장비서는 늘 그렇듯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지시는 단지 병원 방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오래전 분만을 담당했던 의료진 명단을 추적해달라고 명령했고 의무기록실에 들어가 분만 당시 자료를 전부 열람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이미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흔적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잖아. 누가 감춘 거야? 신여진은 눈매를 좁혔고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혹시 과거에 거대한 음모가 존재했는지 아니면 의료사고가 벌어졌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만에 관여했다는 의사와 겨우 통화가 이어졌지만 의사는 끝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피하는 말투가 매수당한 기색이 역력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이라면 이미 관리가 어려웠던 걸로 압니다. 저도 깊이 기억이 안 나서요. 의사는 억지로 변명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움켜쥔 손을 떨며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심스럽고 불길한 예감이 먹먹하게 몰려왔습니다. 오래전 윤유진을 출산할 때 혹시 쌍둥이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서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쌍둥이, 정말로 둘이었나?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신여진은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전 놓쳐버린 사실을 떠올리자 윤유진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사라진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어디 있는 거야?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문서 속에 담긴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은총이가 손을 내밀며 하나 이모, 어디 가지 마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 집으로 들어간 은총이는 신여진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은총이 보고 싶어요. 구하나는 밤마다 침대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처럼 돌봐왔던 아이가 사라진 뒤 일상이 한순간에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가짜 딸 사건 그리고 은총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시달리면서도 분만 기록 전단지에서 발견한 불길한 단서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쌍둥이가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가 누구일지 계속해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득 구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신여진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구하나가 정말 내 잃어버린 아이일 수도 있는 건가? 신여진은 회장실 창밖을 응시하며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가 사라졌다는 사실마저 확실한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구하나를 본인 손으로 가짜 딸로 몰았던 탓에 스스로에게 쌓인 후회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커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과 음모가 얽혀있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길거리를 걸으며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여진의 대문 앞에 찾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접근 금지가 떨어져서 쉽지 않았습니다. 은총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과 당장이라도 달려가 함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은총이,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구하나는 하염없이 아스팔트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먼저였고 다시 돌이키지 못할까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그 무렵 신여진은 집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구하나를 떠올렸고 만약 구하나가 정말로 내 쌍둥이 딸이었다면 하는 공포와 갈등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은총이 역시 집안에서 방황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서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구하나와 은총이 모두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구하나는 오로지 은총이를 되찾겠다는 희망 하나로 근근히 버텼고, 신여진은 쌍둥이 아이를 찾겠다는 불안 섞인 다짐으로 밤낮 없이 고민했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디는 가운데 어딘가에서 기묘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호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추적해온 듯 보였습니다. 알 수 없는 자료를 손에 쥔 채로 신여진에게 연락해 병원 기록에 이상한 점이 많아 라고 전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듯 방해 공작이 사방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지 세력은 은밀히 움직였고 병원 측 내부자들까지 매수하며 분만 당시의 진실을 영영 가둬두려 했습니다. 최명지 세력은 구하나와 은총이의 운명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혜성그룹의 권력과 재산을 흔드는 카드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윤성호는 사라진 쌍둥이가 구하나일지도 모른다는 단서까지 확보해 신여진에게 전해주려 동분서주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밝혀지면 신여진이 모든 걸 되돌릴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하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명지의 수하들은 끊임없이 윤성호를 추적했고 관련 서류들을 빼돌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둬선 안 돼. 윤성호가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 혜성그룹 판도는 완전히 흔들릴 거야. 최명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가짜 딸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딸 얘기가 돌면 곤란하지. 윤세영은 한껏 긴장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둘은 어떻게든 구하나를 막고 은총이를 이용해 그룹을 제 손아귀에 넣으려 했습니다. 반면 신여진은 뒤늦게라도 내 아이를 다시 찾겠다는 결심을 세우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다면 어디로 간 거지? 신여진은 매 순간 자책감과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구하나가 혹시 잃어버린 쌍둥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커져갈수록 가짜 딸로 몰았던 과오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다짐이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결국 신여진은 기업 회장으로서 쌓아올린 힘을 활용해 최명지 세력에 맞서 정보를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호가 어렵게 찾아낸 동거래 기록과 거짓 진단서가 표면 위로 떠올랐고 의료사고가 아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이 점차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끝은 드디어 최명지 쪽을 향해 날카롭게 겨누어졌습니다. 어두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모두가 숨겨온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최근 들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분만 기록에서 비롯된 불안감, 가짜 딸로 만들어버린 구하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은총이를 이용하려는 음모까지 머릿속이 갈갈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자 장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신 회장님,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최근 의료기록 조회도 무리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신여진은 한숨을 쉬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할 일이 더 남았어. 그리고 장비서, 내 과거를 알게 될까봐 솔직히 두렵기도 하네. 장비서는 신여진이 쓸쓸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은총이를 다시 품에 안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은총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익숙했던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은총이와 함께 장난치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신여진은 점점 구하나에게 신경이 쏠렸습니다. 혹시 구하나가 잃어버린 쌍둥이 딸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죄하고 보호해야 할 텐데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신여진은 회사 집무실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스스로도 완강하게 구하나를 밀어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구하나가 정말 쌍둥이 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몸서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구하나 역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신여진과 자신 사이에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느꼈지만 아무 근거도 없었고 이미 신여진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장 신여진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설마 내 친엄마일 리가. 구하나는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초에 부모가 살아있으리라 기대해본 적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짜 딸 조작과 은총이 문제 탓에 쉽게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최명지 세력이 음모의 끈을 쥐고 흔들었고
신여진과 구하나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함정을 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은총이를 찾아올 거예요. 구하나는 이렇게 다짐하며 작은 실마리라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신여진도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이 견고해 보였지만 진실의 파편이 곳곳에서 번쩍이며 새로운 갈등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그 뒤를 조종하는 검은 세력은 은총이와 구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실 구하나가 신여진의 쌍둥이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여진과 구하나가 절대 손잡으면 안 되었고 은총이 또한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한편에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또다시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구하나가 혹시 쌍둥이 딸이라는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윤세영은 초조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최명지는 콧방귀를 뀌듯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감춰야지. 둘 다 정신병자로 몰든 은총이를 가두던 방식은 여러 가지야. 두 사람은 실소를 터뜨리며 또다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구지석이 스쳐갔지만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모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여진은 미뤄뒀던 단서들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를 정신병자로 몰려했던 가짜 진단서, 은총이의 입양을 방해한 허위신고, 그리고 사라진 분만 기록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감지하자 신여진의 분노는 더 이상 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내 아이와 손자를 가지고 놀아놨어. 정말 용서 못해. 신여진은 화가 가슴속 깊이 치솟으면서도 동시에 구하나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성호는 조심스레 신여진을 찾아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액의 돈이 의료진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 그리고 거짓 입양 서류에 관여한 최명지 측 인물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폭로해야 해? 윤성호가 절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잠시 서류를 노려보다가 간절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 손으로 확실하게 끝내야 하니까. 한편 구하나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협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은총이를 지키고 본인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릴 각오였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며 신여진의 과거를 알아가던 구하나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단순한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적 계획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은총이도 더 위험해질 뿐이야. 내가 꼭 막아야 해. 구하나는 비장하게 결심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신여진과 구하나 모두 분노와 절박함을 품고 한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명지 세력이 지키려던 거짓이 마침내 파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 내부 고발자와 윤성호가 협력해 분만 당시의 진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언론과 경찰에 동시에 넘어갔습니다. 그 자료에는 쌍둥이가 태어났으며 의료사고가 아니라 모종의 음모로 인해 한 아이가 사라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연루된 어두운 세력은 일시에 뒤흔들렸고 신여진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오래전 윤유진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가 구하나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내 딸이었어. 신여진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책과 기쁨 그리고 참담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마침내 신여진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절 가짜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전 회장님 딸인가요? 구하나는 신여진을 바라보며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굳어있던 표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아니 정말 잘못했다. 신여진은 반말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구하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상처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도 신여진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은총이 역시 구하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명지 세력의 악행이 드러나며 법적 제재가 가해졌고 은총이는 조용히 구하나 곁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 이모, 진짜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은총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꼭 끌어안고 이두나의 존재를 떠올리며 하늘을 보듯 눈을 감았습니다. 은총아,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최명지와 함께 획책해온 윤세영 측 세력은 궁지에 몰렸고 신여진은 회장직을 지키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가족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졌습니다. 구하나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야 솔직해질 수 있겠네요, 회장님. 구하나의 말에 신여진은 비로소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엄마라고 해도 돼.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짓과 오해로 상처 입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 신여진 그리고 은총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한 가족으로서 함께 맞이할 내일을 꿈꿨습니다. 눈물과 비명이 가득했던 시간은 분명 아팠지만 결국 사랑과 진실이 승리하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